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공과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국내 에이즈 감염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10대에서 20대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탈동성 후 자신과 같은 에이즈 감염자를 돕는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박진권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주장은 물론 자칫 국가의 독립성과 문화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쉽지 않은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교육 공과를 출간했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일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흥미롭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율동과 퀴즈, 놀이에 담아냈습니다. 뮤지컬, 웹드라마 등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한 점도 눈에 띕니다. 예장백석총회가 새롭게 개발한 예배 공과 콘텐츠입니다. 백석총회는 새 공과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온 오프라인 공과 콘텐츠를 선보이는 동시에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칼빈과 루터에 이은 제2의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서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되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확신을 합니다. 교육을 끊임없이 함으로 정체성을 가진 백성인을 만들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공과 콘텐츠는 교단이 표방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와 플레이북 형식 등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습니다. 콘텐츠는 예배는 물론이고 공과 활동까지 가능해 전문 사역자가 없는 교회 학교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수건이었던 교회 학교 예배와 공과 시스템이 마련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백석 공과 교재로 주일학교와 가정,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새롭게 개발한 주일학교 공과는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이번 회기 다음 세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음 세대 부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는 공과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신앙훈련에도 힘써 다음 세대 복음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신앙교육의 변화를 꾀한 예장백석총회.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침체된 시기, 다음 세대의 영적 생명을 살리고 부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매년 1,000명이 넘는 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염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 감염인 수가 우리나라에선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 작년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대, 20대 젊은 층의 감염 비중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도 큰 특징입니다. 한국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대, 20대 감염자 수는 전체 약 4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접촉이었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연령이 젊어질수록 그러한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증가돼서 10대만을 띄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93%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감염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10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이런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에이즈 환자 급증이나 주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부재를 10대 에이즈 급증의 주 원인으로 꼽으며 실상을 알리는 데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도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 예방법으로 콘돔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감염 원인이나 경로 홍보엔 뒷전이란 지적입니다. 예방의 첫 단계는 무조건 전파 경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보건당국 홈페이지, 그다음에 학교 성교육 자료, 성교육 표준안 자료, 교과서, 그리고 각종 이제 그 팜플렛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에이즈는 감염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인 만큼 조기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부터 감염 실상을 정확히 알리며 올바른 보건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보도를 통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에이즈 감염자를 돕고 있는 박진권 선교사를 만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감염 확률 0.00%, 불치병이지만 쉽게 걸리지 않는 질병. 박진권 선교사가 학교에서 배운 에이즈의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동성 간 성행위에서 감염률이 더 높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에이즈가 예고 없이 박 선교사를 찾아온 건 2006년. 당시 그의 나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총을 그냥 장전해서 쏘는 것과 같은, 그러면 죽잖아요, 그냥. 이거는 100%라는 거, 100%. 감염된 사람이 학문 선교를 통해서 사정을 했을 때는 학문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찢어지고 100% 걸리는 거죠.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공포와 함께 감염에 대한 부끄러움, 죄책감,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박 선교사를 잠식했습니다. 어지러움, 메스꺼움과 같은 약의 부작용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상적인 편안함을 못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편안하게 자본 적이 언제지, 이런 생각. 정신적인 것인데 이제 그게 오래되면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발 뻗고 자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발 뻗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삶에. 박 선교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어떤 대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후 박 선교사는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8년에는 HIV 에이즈 감염민과 탈동성애를 돕는 단체 아이미니스트리를 발족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삶이 무너져가는 이들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둑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도적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조장은 물론 자칫 국가의 독립성과 문화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선 금지돼 있지만 무슬림의 일부 다처제도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조장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권과 문화 정체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국내 정서나 여건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문화나 관습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 류병균 대표는 일례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허용되는 일부 다처제를 제시했습니다.
류 대표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 출신 남성이 본국의 부인을 숨기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남성이 이슬람 문화의 일부 다처제를 내세우며 한국의 법에 의한 처벌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인이 자국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해달라 요구했을 때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주권행동연구소장 신만섭 박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 헌장 제1장, 국제인권규약 제1조 등에서는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문화 정체성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란 뭡니까? 그 나라 국가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평등이 아니라 이런 걸 제대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성찰하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차별금지가 자칫 우리 민족 공동체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방탄소년단의 신곡 라이프 고스 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고스 온은 방탄소년단이 이달 20일 발매한 새 미니 앨범 B의 타이틀곡으로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가 한국어입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가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라이프 고스 온까지 1위에 오른 것은 미국 내에서 이들의 인기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킷은 한국의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2.9를 나타냈다며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PMI 수치는 지난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상대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을 설문조사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이 수치가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그보다 작으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코로나19 여파에 지난 5월 41.3까지 추락한 뒤 점차 상승해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50을 넘어섰습니다.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간대에 비상,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별도의 선발 시험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임기 연장을 위해선 다시 선발 시험에 응시해야 했습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임기 연장으로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와 근무 의욕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제정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을 키 175cm의 경우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올리고 저체중도 52kg에서 48kg으로 내립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국제표준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의 반박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BBC는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에 한국이 퇴짜를 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자국의 김치 제조법이 국제표준화기구 ISO 표준에 맞춰 제정됐다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고 한국 매체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도쿄 변호사회가 도쿄 변호사회 인권상 수상자로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반대 활동에 앞장선 제일 한국인 3세 최강희자 씨 등을 선정했습니다. 최 씨는 특정 집단의 공개적인 차별과 혐오를 표현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해 본명을 공개하고 각종 활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그 결과 혐한 시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 1990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연례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EU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을 만든다는 목표로 기후 변화와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 아마존의 파괴 정도가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11,088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 동기보다 9.5% 늘어난 것이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무단 벌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사업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고객 서비스 플랫폼과 체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커스터머를 인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커스터머 인수 대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 시장 가치는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페이스북 숍을 출범시킨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커스터머 인수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신총회 노예 소속 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알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해 나갈 전망입니다. 예장 대신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복음 사역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YFC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랜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 사역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미나에는 최연식 미래교회 연구소장 등이 강의에 나서고 서울 YFC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의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윤규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청교도 필그림 메이플라워호 400주년 추수감사 예배를 겸해 직장인 정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성만찬 예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후 지나온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직장선교사들은 영혼 추수를 위해 직장과 사회에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두산 인프라코어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2020 드림스쿨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활동은 월드비전의 아동 멘티 88명과 기업 임직원 멘토, 실무자 40명이 참여해 아이들의 꿈과 진로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월드비전 김순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국내 10대에서 20대 에이즈 감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대부분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